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독일 바이렌주의 이 엘마우성에서 26일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이 서방 진영들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그리고 단결을 다짐하면서 강력하게 재결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하고의 회견에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와 G7이 분열되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서방 진영의 단단한 결속을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이번 G7 정상회의의 의장이기도 한 이 숄츠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당신이 총리가 돼 한 일들을 칭찬하고 싶다 그러면서 특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유럽이 행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개막 연설에서 에너지와 식량 가격 급등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를 인정해야 하지만 러시아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대가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개월여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서방 국가들에게서 전쟁의 피로감을 거론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서방 진영들이 재결속하느냐 아니면 분열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8일 키우를 전격 방문한 후에 귀국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피로감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전략적 회복 탄력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존슨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간 유럽 외교가에서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주화파, 이거 평화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러시아 처벌 및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이 우선이다. 이런 주전파, 정의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주전파가 대립하는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2번이나 푸틴 대통령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그러면서 이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을 위한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 이런 강조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숄츠 총리마저 전쟁 종식을 위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해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 진영의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존슨 총리가 맨 앞에 서서 서방 진영의 결속을 다졌고 확실한 마무리를 한 정상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 따로 만나서 러시아의 완전한 패배가 최선의 결과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영국의 더 타임스가 26일 보도를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이 마크롱 대통령을 브로맨스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다독였고요. 결국 이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기투합했다라고 더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슨 총리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이번이 결정적인 시간이며 전쟁의 흐름을 바꿀 기회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손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마크롱 대통령, 존슨 총리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협력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 서방 진영의 재결속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또 협력하기로 한 배경에는 결국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유럽 및 나토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타임스는 지난 25일 러시아의 푸틴은 유럽 내 구소련의 영토에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특별한 영향권으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는 구소련 국가들은 결코 러시아의 영향권에 속하기를 원치 않았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의존도를 무기로 해서 러시아가 내부 문제라든지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했지만 메르켈 총리의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에게 너무 도발적이라 그러면서 사실상 거부를 해가지고 무산됐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의 길을 가는 것이 못마땅했고, 결국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끝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도발을 감행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이 지난 2014년으로 이 남부의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 지역까지 결국 점령을 하는 사태로 이어졌고요. 또다시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라는 이 국가 자체를 완전히 이 러시아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전면전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이 채워진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은 또 다른 구소련의 동구권 국가들이 러시아의 재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건 나토로 대변되는 유럽의 평화체제 자체를 완전히 허물 수도 있다는 판단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깨닫게 된 겁니다. 더 타임스는 현재로서는 이 점령군인 러시아군을 몰아내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만 하고 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같이 러시아의 압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느끼는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방 진영의 결속이 확고하게 다져졌다는 것은 이날 회의의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재킷 벗을까요? 푸틴보다 더 강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우통 벗고 승마 정도는 해야죠 하고 웃으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G7 정상들이 상의 탈의로 남성미를 과시하고는 하는 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 섞인 농담을 주고받은 겁니다. G7 정상들이 어떻게 하면 푸틴 대통령을 확실히 위협할 수 있을지를 놓고 조롱성 우스갯소리를 이어가니까 여성인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어쨌든 승마는 최고의 스포츠다 그러면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풀 기자단이 배포한 단체 사진 지금 보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이들 정상은 재킷을 벗은 차림이었습니다. 사실 이 G7 정상회의 분위기는 곧바로 이어지는 나토 정상회의와 연결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일부터 열리는 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입니다.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에 이어서 현재 4만 명 수준인 신속 대응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나토의 새 전략 개념에 중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합의한 것도 이 러시아의 도발을 대충 넘기게 되면 이건 중국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토는 지난해 6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야심과 강력히 자기 주장을 하는 행동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의 구조적 도전을 이야기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의 전략 개념이 이 나토의 가치와 목적, 임무와 함께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의 개요를 담고 있는 핵심 문서라는 점에서 그 안에 중국의 위협을 담기로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의 1대1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G7 차원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 구상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1대1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중국은 G7 정상회의의 중심이자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흐트러질 것으로 전망되었던 서방 진영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은 다시 결집되면서 러시아 푸틴에게 승리의 미소를 안겨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이고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게 좋지 않은 신념을 갖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